뭐, 딥하게 딱 깔끔하게 4개. 아, 4개 좀 오버가? 그럼 3개로 가자. 이게 협상이란 말이야. 2개를 외친다? 4개를 외쳐라. 어? 그리고 3개. 1개는 미친놈이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12쪽에 그 퍼트넘 지문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우리 전에 했잖아. 전에 안 했냐? 처음에 했을걸? 한번 설명해? 어떻게? 한번 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 퍼트넘 갑니다. 지금 12쪽부터. 자, 그럼 오늘 깔끔하게 4개. 뭐 불만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오랜만에 커팅식 한번 또 갑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에 구성한다. 그럼 봐봐.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전통 철학자입니다. 자, 이 전통 철학자 같은 놈들은 뭐라고 했어? 아, 놈들 하면 안 되고 분들은 자, 인식이 언어의 의미에 구성한다.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의미가 우리 인간 인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자, 예를 들어서 레몬에 대해서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그리고 지시체에 대해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레몬이 있고 이 레몬이 뭐 신맛이 나는 뭐 등등등 쭉 설명이 있어. 여기서 분류를 하면 레몬을 갖다가 지시체로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신맛이 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언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뭐다? 기술구. 요거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한다는 건 기술구. 여기서 이게 의미를 결정한다. 한다라고 지금 의미 내재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퍼트넘 형님은 자, 퍼트 형님 뭐라고 하냐면 자,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 자, 요 기술구에 대해서 퍼트넘 형님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레몬 먹는데 신맛 못 느끼는 놈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같은 커피를 쌤이 또 커피를 좋아하거든. 커피 전문가 또 쌤이 가는 뭐 에스프레소 바 이런 좀 느낌이 좀 안 어울리지만 가면 작년에 우리 커피 브랜드 때 그 커피 대회 대상을 받은 그 독일의 커피 전문가가 잔을 신박한 걸 가져왔어. 잔이 어떠냐면 한쪽은 이렇게 좀 좁아 항아리가. 근데 한쪽은 이렇게 넓어. 그러면 좁은 쪽으로 먹을 때는 어떠냐면 혀의 중앙 부분만 쓰십니다. 근데 혀의 사이드가 신맛을 느끼거든. 그럼 이렇게 먹을 때랑 뒤집어서 먹을 때랑 맛이 달라. 그럼 똑같은 지시체인데 어떤 사람은 신맛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맛 안 난다고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버트넘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 자, 그 다음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 외재주의, 이 사람은 의미 외재주의를 외칩니다. 차이는 내재냐 외재냐.
내재, 외재의 기준점은 우리 뇌, 감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요 의견에 대해서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뭐다?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입니다. 자, 요 실험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 실험에 대해서 세부 설명 나오겠죠. 3문단입니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 모두 물이라고 불리는 무생무치의 액체가 있어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런데 자, 한번 보자. 여기에 지구. 자, 지구 B. 자, 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도 물 마시고 시원하다. 지구 B에 있는 사람도 물 마시고 시원하다. 그럼 이거는 기술구는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둘의 기술구 자체는 같습니다. 자,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런데 자, 화학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화학식이 얘는 H2O입니다.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요 지구 B에는 XYG로 밝혀졌어. 그러면 이건 기술구는 같지만 H2O랑 XYG는 결론적으로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생각과 느낌이라는 건 기술구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죠.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 자체, 요거죠. 외재. 외부 세계 구성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문단입니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 이거죠.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과학적 발견이 필수적. 이게 필요하죠. 이게 H2O, XYZ 이거죠. 자,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길 가다가 어머 이거 금 같은데 반짝이잖아. 기술구 맞죠? 근데 실제 디테일 조사해보니까 금 아니야.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요 근거로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 처음에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얘기한 뭐다? 자연종 명사를 얘기합니다. 퍼트넘이 의미가 외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두 가지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죠. 자, 갑니다. 서술형은 나중에 또 몰아서 하기로 하고. 자, 자연적 명사를 근거로 이렇게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다? 전문가에 의존합니다. 모르잖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 이겁니다. 얘들이 파악하고 알려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요 구조 메커니즘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노동 분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분업이라고 해서 의미를 갖다가 전문가 일반인이 막 서로 도와서 결정한다. 그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밝혀내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일반인이 잘 써준다라는 게 언어적 노동 분업입니다. 자, 이러한 퍼트넘 주장에 따라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론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가 있다? 비판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말이 돼 이게? 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안 나오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야, 이런 뭐 금덩어리는 다 돼. 사랑 어떻게 할 건데? 맞잖아. 사랑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판적 시각의 내용으로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추상적 명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접근이 안 돼. 이거는 좀 추가할게. 글에는 없어. 예를 들면 추상적 명사. 이거는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알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해 기존 관점과 달리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 제시했다.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 해서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퍼트넘 의미 외재주의의 의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구나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후딱 풀어보세요. 후딱 풀고 그 다음 질문할 테니까. 너가 빨리 하라고 해서 지금 말이 빠르다. 내 질문합니다. 내 질문. 눈으로 욕하지 마.